자, 드디어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분수는요, 우리가 단위 분수를 알아봤어요. 단위 분수라 하면은 분자가 1인 분수, 그쵸? 이런 단위 분수들을 알아봤고요. 이것을 좀 응용해서 우리가 진분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진분수는 1보다 작은 분수였죠. 이제 마지막 남은 대분수예요. 대분수는 1보다 큰 분수예요.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가분수라는 의미는 바로 1보다 큰 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1보다 큰 대분수를 자연수하고 곱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두부 만들기 체험에서 슬기네 모둠은 콩물 1가 4분의 1리터를 사용했고, 연순의 모둠은 슬기네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3배만큼 사용했습니다. 연순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래요. 구하는 게 뭐죠? 그래요. 연순의 모둠이에요. 연순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이에요. 그렇다면 연순의 모둠은 알아봤더니 슬기네 모둠의 3배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슬기네 모둠은요? 슬기네 모둠은 콩물을 1가 4분의 1리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1가 4분의 1리터 좀 볼게요. 이 1리터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1리터는 있는데요. 2리터보다는 안 돼요. 하지만 1리터보다는 많은 양이에요. 선생님이 1리터라는 것은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 1리터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2리터는 안 되는 양. 여러분 1과 4분의 1리터라는 거 알 수 있겠나요? 이 수의 감을 잡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1과 4분의 1리터가 있는데 3배를 했다고 해요. 그럼 1과 4분의 1이 얼만큼 사용했을까요? 한번 어림해 볼 수 있나요? 일단 1리터보다는 커요. 2리터는 안 돼요. 그럼 이 수는 3이라는 수보다는 클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3이 6이라는 수보다는 작은 수겠죠. 이 사이에 있는 수가 바로 연순의 모둠이 사용한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림을 한번 해보고요. 약 대략 한 이만큼 안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요. 이 어떤 기준에서 3배만큼 사용했을 때 결과가 얼마큼이 될지 한번 예상해보고 어림해보는 활동 잊지 말고 해보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연순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1과 4분의 1의 3배이므로 이 3배는 곱하기 3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1과 4분의 1을 3번, 1번, 2번, 3번 한 것이므로 1과 4분의 1 곱하기 3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과 4분의 1 곱하기 3은 얼마일지 한번 예상해 볼게요. 얼만큼일까요? 1과 4분의 1이라는 양은 2보다는 작다고 했어요. 하지만 1보다는 큰 양이에요. 그 양을 3배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1을 3배한 3보다는 클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4분의 1 곱하기 3이 금방 떠오를 수 있지만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은 그냥 1과 4분의 1은 2가 안 되므로 6보다는 작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4분의 1 곱하기 3이란 양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예상이니까. 예상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전혀 엉뚱하지만 않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1보다는 큰 수이므로 3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 그리고 2보다는 작은 수이기 때문에 6보다는 작고 좀 더 정확하게 예상을 해주면 4보다는 작을 것 같다는 거. 이렇게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예상하기 분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고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분수의 곱셈은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렇다면 중기라는 친구는 어떻게 계산했을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1이 있어요. 한 개는 온전하게 있는 거예요. 있고요. 두 개째에서는 안 돼요. 두 개를 4등분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칸을 차지하는 양, 이만큼이 되겠죠. 이것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는 1과 4분의 1이라는 수를 3배를 했어요. 그런데 1과 4분의 1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4분의 칸이 하나 나왔죠? 어떻게 한 거죠? 그래요. 1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고쳤어요. 1과 4분의 1은 4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3을 하면 우리가 알던 방법과 똑같아요. 분모는 그대로 4고요. 5 곱하기 3이 되고요. 분자끼리 계산해주면 4분의 15가 되겠네요. 4분의 15는 역시 가분수이므로 우리가 대분수로 고쳐주면은 15에는 4가 3번 들어가죠. 3, 4, 12. 그리고 남는 거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인 중기는요. 이렇게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우리가 알던 방법으로 계산해 줬습니다. 따라서 1과 4분의 1은 4분의 5로 가분수로 나타내고 거기에 3배를 해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중기가 계산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식을 한번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산해 줬나요? 1과 4분의 1은 4분의 5가 되었고요. 분자와 자연수를 같이 분자로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해주고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서 마무리해줬네요. 여러분도 이거 풀 수 있겠죠? 차근차근 앞에서 는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만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분수의 곱셈은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 중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양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답만 빠르게 쓰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초등 과정에서는 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암산을 하고 빠르게 계산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나중에 중학교에 올라가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답보다는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분수의 곱셈을 계속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혜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1과 4분의 1이라는 거는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4분의 1은 한 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따로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가 온전히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4분의 1이 옆에 하나에서 4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을 차지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한 하나, 온전한 하나가 이렇게 3개가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따로 떨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지혜는요, 1과 4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1과 4분의 1은 결국에 1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4분의 1도 3개가 더해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과정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1과 4분의 1이 3배가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대분수도 3배이고요. 그리고 4분의 1도 3배라서 이렇게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따로 떨어져서 더해준 경우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곱하기 3이고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결국 4분의 1이 3개가 있으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1 곱하기 3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3이에요. 4분의 1 곱하기 3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분자가 1인 단위 분수는 곱해서 4분의 3 맞습니까? 그러면 3이 있고요. 4분의 3이 있네요. 그래서 3개는 있고 4분의 3이 더 있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답니다. 결과를 보니 어때요? 앞에서 구한 중기랑 답이 같죠?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지혜의 생각은요. 1과 4분의 1을 1과 4분의 1이 2개 더해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도 3배, 4분의 1도 3배 해서 각각 양을 계산해서 더해준 경우입니다. 지혜도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계산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교과서에 식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3과 4분의 3으로 계산 잘 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중기하고요. 지혜가
계산한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이 방법이 어떻게 달랐는지 여러분이 설명 한번 해보시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고요. 선생님 놀이를 하는 거예요. 준기는 1과 4분의 1을 어떻게 보고 계산을 했는지, 그리고 지혜는 1과 4분의 1을 어떻게 보고 계산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계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위분수 곱하기 자연수라든지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가분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자, 지혜 방법은 이렇게 자연수 부분하고요. 분수 부분을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림을 할 수 있어요.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어림을 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중계 방법과 지혜 방법은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편하니까 이 방법만 써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장단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과의 값을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이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더 했네요. 이렇게 곱해지는 수가 1과 4분의 1이 아니라 2와 5분의 3이라든지 3과 6분의 5 이렇게 다양한 대분수로 달라졌어요. 그래도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할 수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요, 안 되는 계산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되는 계산만 모아서 원리를 적용해 놓은 게 바로 수학이에요. 따라서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면 그건 수학이 아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와 5분의 3, 그리고 3과 6분의 5. 2와 5분의 3 곱하기 3은 이렇게 는 뒤로 볼게요. 2와 5분의 3은 5분의 13으로 이렇게 가분수로 고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분자 자리에 옮겨주시고요. 계산을 한 다음에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쳤네요. 두 번째 방법은 2와 5분의 3을 따로따로 분리해 놨어요. 이 2라는 것은 앞에 있고요. 이 5분의 3이라는 것은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기 3을 2라는 자연수에도 해주고요. 5분의 3이라는 분수에도 각각 3배씩 해준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3 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준 거. 이 과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계산이 복잡해서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계산보다는 과정에 조금 더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3과 6분의 5 곱하기 3도요. 3과 6분의 5를 가분수로 고쳤어요. 6분의 23. 이 3이라는 수는 결국에 1분의 3과 같으므로 이 분자예요. 그래서 분자에 같이 써줬네요. 그리고 계산을 해줬어요. 두 번째 방법, 3과 6분의 5 곱하기 3인데요. 이렇게 3과 6분의 5를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따로 떨어져서 생각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곱하기 3을 자연수에도 한 번, 분수에도 한 번 이렇게 따로따로 곱해서 더해준다는 거,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수의 계산은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계산 원리를 배울 거예요.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 결과에만 주목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계산해 나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분명히 강조했어요. 분수의 곱셈은 여러분 나중에 배울 수학 개념의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한번 한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 분수도요. 우리 단위분수 배웠고 진분수 배웠고 대분수 배웠어요.
그래도 얘네들은 다 분수예요. 이렇게 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어떻게 계산하지? 한번 계산 방법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볼게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요거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화면을 멈추고 반드시 설명해 보시길 바래요. 진분수인 경우하고 대분수인 경우를 조금 구분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대분수가 가분수를 고쳤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런데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조금 과정이 있더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분자와 자연수의 곱과 같아요. 이렇게 대분수도요, 가분수를 고치고 나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와 자연수의 곱과 같아요. 이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대분수를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로 나누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로 나누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엔 이 분수 부분은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수학을 하다 보면은요, 이럴 때는 이런 방법, 저럴 때는 저런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예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 자연수는요, 결국 분자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 분수의 분자와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하더라 라는 기본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분수 부분이 진분수이냐 대분수냐에 따라서 1보다 작은 분수인 진분수와 1보다 큰 분수인 대분수인 경우에 이 앞에 1보다 큰 부분 때문에 가분수로 고치거나 자연수와 진분수를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부분이 다른 거지 결국에는 분수와 자연수의 곱은 항상 같습니다. 이 분수 부분은요, 바로 분모와 분자로 표현되는 게 바로 분수예요. 곱해서 분모분의 분자 그리고 자연수 부분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는 거. 이거 오늘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만 여러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잘 따라오고 성실히만 해준다면 여러분 모두 다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믿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마지막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이 세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분의 1 곱하기 7은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4분의 7이 되고요. 1과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8분의 3 곱하기 2는요.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이 2는 분자와 같이 계산할 수 있으므로 8분의 3 곱하기 2고요. 계산해주면 8분의 6,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짝수이므로 분모 분자에 2로 나누어주면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8분의 3 곱하기 2를 먼저 약분이 가능해요. 이 2라는 부분은 분자와 같은 부분이므로 이렇게 8과 2를 2로 나눠주면 4, 1이 되겠네요. 따라서 4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2와 3분의 1 곱하기 3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가분수로 먼저 고쳐줬네요. 3분의 7 곱하기 3이므로 3, 7, 21에서 7을 계산했어요. 아니면 3분의 7 곱하기 3을 먼저 약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분모와 분자가 1로 약분이 되므로 답은 7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와 3분의 1은 대분수이므로 아니면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곱하기 3을 자연수에도 해주고요. 분수에도 해줄 수가 있네요. 계산해주면 3이 6과 3분의 1 곱하기 3은 약분해서 1이 되네요. 답은 7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요. 곱하는 수가 이렇게 자연수일 때 이 자연수는 분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따라서 분자끼리 계산해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다 똑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잘 이해할 수 있나요? 선생님과 수업이 끝나면 해야 할 일이 있죠. 뭐죠? 그래요. 반드시 수학 익힘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실히 다져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시평가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요.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하시고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과 반대의 개념을 좀 배워볼 거예요. 오늘은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을 배웠다면 다음 시간에는 자연수 곱하기 분수를 계산하는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